이번 화학 여행의 첫 여행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이 그림이 무엇처럼 보이시나요? 성벽을 쌓아놓은 벽돌 같기도 하고 테트리스 도형을 쌓아놓은 것 같기도 한 이 그림은 바로 화학 여행의 지도 주기율표의 골격입니다. 여기서 각각의 블럭은 하나의 원소에 해당되는데 각 원소가 지닌 특징은 그 지리적 위치에 따라 결정되며 그 위치는 서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루는 물질의 기본 단위인 원소의 특징을 설명해 주지만 지난 화학 시간에 우리를 괴롭혔던 이 주기율표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주기율표의 아버지라 불리는 드미트리 멘델레예프는 당시 알려진 63개의 원소들 사이에 분명한 규칙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성을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과학계에 그때까지 밝혀진 63개의 원소들에 무언가 규칙성이 있을 거란 생각은 멘델레예프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영국 화학자 존 뉴랜드는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은 비활성 기체는 제외한 채 8번째 원소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난다고 도레미파 솔라시도라는 계명과 같은 옥타브 법칙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학창시절 화학 시간에 뉴랜드가 아닌 멘델레예프에 대해서만 배웠던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이 암호 같은 그림은 1869년 원소의 구성체계에 대한 제안이란 논문에 등장했습니다. 바로 멘델레예프가 원자가와 원자량을 기준으로 제안한 첫 주기율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접했던 알록달록한 블럭들을 합쳐놓은 것 같은 주기율표와는 많이 다른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멘델레예프가 주기율표를 처음 만들었다고 생각하게 된 걸까요? 우선 지금과는 가로 세로 배치가 다르지만 리튬, 소듐, 포타슘, 루비듐의 한 줄과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의 한 줄 등 같은 원자가의 원소들을 정확하게 일렬로 배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중간 물음표로 표시된 원소에 대해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심지어는 한 해 뒤인 1870년에 빈칸에 들어갈 원소의 특징까지 정확하게 예측하였습니다. 실제로 1875년에 발견된 관륨은 멘델레예프가 예측한 것과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고 하네요. 당시까지 발견된 원소를 정확하게 배열하고 아직 찾지 못한 원소의 존재와 특징까지 예측하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요? 멘델레예프가 러시아 카드게임인 솔리테어를 이용하여 이런저런 배열을 시도해 보다가 알아낸 주기율표. 정확한 규칙을 담고 있는 이 주기율표는 이후 밝혀지게 되는 원소의 성질을 너무나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율표만 제대로 읽을 수 있다면 원소에 대한 무궁무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주기율표가 왜 이렇게 흥미진진한지 다음 여행을 통해 또 한 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주기율표와 관련된 두 번째 여행지는 바로 영국 맨체스터 대학입니다. 톰슨, 러더퍼드 등 한 번쯤은 들어봤을 듯한 유명한 화학자들이 연구하였던 이곳은 아주 놀라운 곳입니다. 1900년을 전후하여 화학 분야의 중요한 발견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1910년부터 영국 맨체스터 대학 러더퍼드 실험실에서 일하기 시작한 20대의 젊은 과학자 헨리 모즐리. 그는 원소의 중요한 성질은 원자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나타내는 원자량이 아니라 원자핵의 전하량과 같은 원자 번호에 따라 정해진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잠깐 앞서 각 원소가 지닌 특징은 그 원소의 주기율표상의 지리적 위치로 설명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서로 바꿀 수는 없다는 이야기가 생각나시나요? 다시 말해 모즐리는 기존의 원자량을 따라 원소를 배열했던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에서 일부 오류를 수정하고 주기율표를 배열하는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92번 우라늄까지
총 92종류의 원소만 존재한다고 정확하게 결론 지으며 현대적 주기율표를 완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모줄리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27세의 나이에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면 화학은 지금보다 조금 더 발전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기율표가 만들어진 과정을 따라가 본 이번 여행은 재밌으셨나요? 명세기 화학여행인데 지도를 못 읽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함께 주기율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총 103개의 원소는 1족에서 18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선 다른 원소들과 거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 고상한 기체라고도 불리는 18족 원소는 먼저 따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성이 낮다 보니 여러 가지 원소들 중에서도 가장 늦게 발견되어 멘델레예프가 주기율표를 처음 제안할 때도 제대로 몰랐던 원소들입니다. 다음에 양 끝에 해당하는 왼쪽에서 시작하는 1족, 2족 원소, 오른쪽에서 시작하는 17족, 16족 원소는 끝에 있을수록 반대편 원소들과 반응을 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가운데 3족에서 12족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전이금속으로 우리가 자주 보는 철과 구리, 금처럼 익숙한 금속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13족 원소 중 가장 작은 원소인 붕서부터 시작하여 계단처럼 내려가는 원소들은 중금속이라고 합니다. 이 중금속은 금속성과 비금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반도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기율표성에서 약간 떨어져 아래 두 줄을 차지하고 있는 원소들은 각 줄의 첫 번째 원소의 이름을 따서 란터넘족과 악티늄족이라고 합니다. 전자들이 가장 바깥 껍질에 추가되는 일반 원소들과는 달리 세 번째 껍질부터 채워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마지막으로 각 칸은 원소 기호, 원소 이름, 양성자 수와 같은 원자 번호, 평균 원자량을 적어 놓게 됩니다. 주기율표가 만들어진 과정을 따라가 본 첫 번째 화학여행 어떠셨나요? 원소들 간의 규칙을 찾고자 했던 멘델레예프의 노력이 원소 내부에 대해 연구했던 젊은 과학자 모줄리의 열정을 느끼며 주기율표가 조금은 친숙해지셨나요? 화학의 중요한 발견의 순간들을 찾아가 보는 과포자도 즐겨 찾는 화학여행 경기도 도민강사 김민정이었습니다.